네, 이 봄부터 축구 소식을 쭉 전해드렸는데 어느덧 가을이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 연고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는 가을 야구가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축구는 가을 내내 한번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자, 한 달 만에 만나는 대구FC 소식 석 기자의 공스토리 서건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한 달 만에 이제 또 겨우 만나게 됐는데요. 진짜 올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그 더웠던 여름만큼이나 좀 강렬한 소식들이 한 달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많이 궁금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그 대구FC의 이영진 감독이 갑자기 팀을 떠났죠? 네,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좀 사정도 많았던 한 달이었는데요. 예. 그 한 달 동안 가장 큰 일은 역시 이영진 감독의 갑작스러운 사퇴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이영진 감독이 팀을 떠난 거는 이제 시즌 중반이었던 8월 초였습니다. 그 안산전에 이어서 경남전까지 내주면서 시즌 첫 연패를 당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즌 순위가 보시는 바와 같이 3위였거든요. 네. 분명히 상위권에 있었고 선두권 추격에 희망이 있던 시점이었는데 뭐 연패와 함께 이제 8월 12일 날 자진 사퇴를 결정했어요. 일부에서는 팀을 떠난 게 좀 갑작스럽고 뭔가 구단의 요구청이나 아니면은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이영진 감독은 전지훈련 당시부터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올 시즌. 네. 뭐 승격은 당연한 거고 우승까지 노려야 된다는 주위에 기대들이 많다 보니까는 팀을 올 시즌 맡으면서부터 좀 압박감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 모든 압박감 그리고 이영진 감독이 이렇게 자진 사퇴까지 온 거는 사실 또 지난해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1승만 거뒀어도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기회에서 아니 한 골만 넣어도 우승이 가능했던 시점에서 결국은 승격까지 실패하고 잔류가 확정되다 보니까는 네. 결국 뭐 이영진 감독이 이제 시즌 내내 부담을 느꼈고 도저히 팀의 어떠한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 팀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일단은 손현준 감독 대행 체제로 올 시즌은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은 그 좀 선수단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예, 그렇죠. 일단 감독의 빈자리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구FC가 이제 뭐 시즌을 포기하고 뭐 내년 시즌을 위해서 좀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뭐 시즌을 포기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팀을 지금 상태에서 최대한 좋은 흐름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리그 막판을 향해 가고 있고 한 10경기 정도가 남아있는 지금 상황 정말 혼전의 상황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지난달을 표현하자면 한 경기 한 경기가 뭐 천당과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진짜 더웠던 그 폭염이 절정이었던 8월 초가 대구FC에게 뭐 말 그대로 진짜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죠. 예. 감독도 떠났고요. 또 특히 힘든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가오는 경기인 경남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경남전을 놓친 게 뭐 모든 힘겨움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치명적인 패배였는데요. 그 전 경기에서 이 안산에게 크게 졌습니다. 4대1로. 그랬는데 이 경남까지 놓치고 나니까는 사실 선수단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진짜 주춤하는 모습이 뭐 반전의 기미가 보일까. 그런데 다행히 이제 손현준 감독 대행 체제로 치렀던 첫 경기였던 고향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지나 했는데요. 강원에게 3대1로 지고 네. 부산에게 1대0. 홈에서 내리 3연패를 당했어요. 홈팬들의 뭐 좀 분노와 또 이 요구들이 엄청나게 모였고 팀이 이대로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그 이제 부천 원정을 떠나면서 팀이 반전을 가집니다. 부천에게도 사실 경기 시작과 함께 전반전에만 2골을 내주면서 2대0으로 끌려갔거든요. 예. 정말 뭐 축구에서 3대2가 제일 재미있는 경기라고는 하지만 이 3대2는 뭐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경기인 게 아. 후반에 3골, 그것도 특히 마지막 2골은 네. 지금 이 보시는 장면이 이제 역전골인데 뭐 후반 추가 시간 그리고 뭐 후반 끝나기 직전에 네. 동점골 뭐 이랬기 때문에 이 경기 하나로 팀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선수단도 굉장히 이 경기 이후로 좀 올라올 거란 기대를 하고 대전 원정에 이제 이어서 나섰는데요. 대전 원정이 좀 아쉬웠던 게 번번이 상대팀에 대한 충주견이 먼저 있었죠. 충주에서 이제 홈 연패도 탈출했습니다. 이날은 비가 많이 오는 경기였는데도 이제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네. 또 충주가 쉬운 상대라고 해서 공격 일변도로 나간 게 아니라 경기를 영리하게 이끌어가면서 승리를 지키는 경기를 했어요. 물론 네. 다득점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리고 이어진 경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대전전인데요. 대전전. 네. 수비 라인이 좀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대전이 굉장히 좀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치면서 좀 힘겨운 경기를 펼쳤고, 그래도 이제 원정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을 챙겼는데, 앞서 있는 부천, 추격하는 강원이 모두 다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부천과는 조금 멀어지고 강원과는 승점이 같아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분명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팀을 이끌고 있는 손현준 감독, 그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선수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팀을 이끄는 게 아니라 팀에서 선수들이 이 팀을 끌고 가는 거지, 저는 선수들을 도와주고 선수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서포트하는 역할이지 선수들을 끌고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선수들이 지금 2연패 뒤에 지금 2연승을 하는데 아주 지금 하고자 하는 의욕도 강하고 승리에 대한 열정도 강하고 뭐 클래식에 가기 위한 이런, 지금 전에 있는 감독님이 나가셔서 조금 정신적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불안했는데 이런 면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선수들한테 배웁니다. 앞으로 더 발전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정말 뭐 업다운이 심했던 8월을 보냈네요. 일단 보면은 우리가 흔히 프로야구 삼성을 보면 좀 대구 연고팀이다 보니까 더위에 강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예. 네. 대구 FC 좀 그런 이미지는 사실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우리 지역 출신의 그 박주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딱 영입을 해가지고 이 데프리카를 최대한 활용한 그런 여름에 강한 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런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고요. 이제 2위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1위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대구 FC의 지금 승점을 보면 승점이 49점입니다. 예. 뭐 1위와는 8점 차, 또 2위와는 3점 차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시점은 아니고요. 네. 이번 주말 라운드를 이제 이 홀수 구단으로 운영되는 챌린지의 특성상 대구 FC는 쉬어가고 다른 팀들이 모두 다 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를 치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추석이 지난 그 월요일에 고향을 만나게 되는데요. 추석 이후에 펼쳐지는 이 고향전이 일단 가장 큰 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개 팀들과 한 번씩 맞대결을 펼치는 그 시작이 고향전인데요. 고향이 지난번 경남과의 경기에서 무려 7대0으로 졌습니다. 네. 고향의 뭐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선수단의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승리도 승리지만 좀 크게 안정적인 경기력과 살아나는 공격력으로 승리를 거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경기에서 좀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남은 10경기를 치러갈 때 좀 자신감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고향전에 이어서는 이제 원정 2연전이 펼쳐집니다. 강원과 부산인데요. 각각 좀 특이한 장소에서 펼칩니다. 강원은 그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알펜시아에서 경기를 하고요. 네. 또 부산은 과거 추억이 좋았던 구덕으로 갑니다. 각각 이 경기들이 진짜 상위권에서 서로 물려있는 팀들이다 보니까는 이 경기들을 승리를 거두느냐, 또 어떤 경기력을 보이느냐가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중위권 싸움을 힘겹게 이어갈 것이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또 이제 이어지는 경기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안산과의 경기가 이제 그 바로 이제 원정 이어지는데요. 안산. 안산이 지금 물론 조금 주춤하긴 해요. 안산 같은 경우는 승격을 포기한 상황이니까요. 네.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도 하위권이지만 쉽지 않은 상대였는데요. 이 두 경기를 만약에 잡는다면은 마지막까지 좀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팀. 하지만은 이것을 놓친다면 우승보다는 진짜 현실적 목표는 한 2위 정도로 잡고 승격을 노려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네. 또 다른 좀 더 안정적인 경기력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하반기 그 마지막 라운드의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 대구 FC 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좀 그런 아쉬운 결말은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쉬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마 네. 이영신 감독도 떠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남은 코칭 스텝, 그리고 특히 구단 스태프들, 뭐 선수단은 당연하고요. 팬들까지 조금 하나가 돼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네. 구단 프런트들의 조금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뭐 내년 시즌을 준비를 한다, 그리고 승격을 못할 것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끝까지 응원하고 있는 팬들보다도 좀 열정이 덜한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힘 빠지죠.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도요, 중계든 뭐 어떤 뉴스를 통해서 열심히 끝까지 응원을 한번 해볼 생각이죠. 네. 좀 다음 달에 좀 승격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승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좀 희망적인 소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